여분, 은퇴하고 그냥 수입이나 좀 얻어볼까 하고 땅을 빌려줬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정말 달콤해 보였던 작은 거래 하나가 어떻게 끔찍한 법적 악몽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실제 있었던 판례 이야기입니다. 이 기가 막힌 사건,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법정에서 터져나온 이 절박한 외침.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 외곽에 조용한 땅을 가지고 계셨던 은퇴자 A씨입니다. 그냥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면서 약간의 추가 수입 정도를 바라고 있었죠. 정말 혹하는 제안 아닌가요? 땅 거진 데를 공짜로 메꿔주는 것도 고마운데 오히려 돈까지 준다니 말이에요. 아는 사람 B씨를 통해서 들어온 그야말로 뿌리치기 힘든 제안이었죠.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당시 상황이 좀 그려지는데요. 업자 C씨가 걱정하는 A씨를 아주 그럴듯한 말로 안심시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거요. 건설 현장에서 나온 아주 깨끗한 흙이에요. 게다가 정식 계약서 대신에 두둑한 선금을 딱 쥐어주니까 결국 A씨는 이 말을 믿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이 달콤했던 제안의 진짜 얼굴은요, 해가 지고 나서야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였죠. 약속이 있었던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덤프 트럭들이 줄을 지어서 A씨 땅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쉴 새 없이 무언가를 막 쏟아내고 파묻기 시작했죠. 며칠 뒤에 뭔가 좀 이성한 김새의 현장을 다시 찾아간 A씨는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건 약속했던 그 좋은 흙이 아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깨끗한 흙의 정체는 바로 온갖 공장에서 나온 폐합성수지, 유해물질이 뒤섞인 불법 산업 폐기물이었습니다. A씨의 그 평화롭던 땅은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쓰레기산, 그러니까 불법 매립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결국 이 악취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신고를 했고 이 끔찍한 범죄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A씨는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법정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죠. 법정에서 A씨는 정말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저도 사기당한 피해자입니다. 저는 땅만 빌려줬을 뿐이지 폐기물을 묻은 건 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A씨가 땅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 범죄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공범입니다. 이렇게 피해자라는 주장과 공범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거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그저 땅을 빌려줬을 뿐인 A씨. 과연 법원이 그를 범죄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판결의 결과가 곧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원의 판단은 검찰과 같았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에서 A씨는 결국 유죄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아니, 나는 몰랐다는 항변이 왜 통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 핵심적인 법리를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이 공동정범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핵심인데요. 쉽게 말해서 범죄를 여러 명이 함께 저질렀을 때 직접 칼을 든 사람뿐만 아니라 그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 사람 모두를 주범으로 본다는 원칙이에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범행 장소, 그러니까 A씨의 땅이 없었다면 이 폐기물 불법 매립이라는 범죄 자체가 성립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A씨의 행위는 단순한 방조가 아니라 이 범죄의 실행을 지배한 핵심적인 역할이었다고 본 겁니다. 이 판결의 논리를 아주 멋지게 요약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범죄라는 한 편의 연극에서 무대를 제공한 사람 역시 주연 배우다라는 거죠. 법률 용어로는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부르는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 연극 비유 하나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각자의 역할이 모여서 범죄를 완성했다면 모두가 주연이라는 뜻입니다. 자, A씨의 이 안타까운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내 땅, 내 재산을 지키는 현실적인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첫째, 공짜 흙,
돈 받고 땅 메우기 같은 제안은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세상에 그런 공짜는 없습니다. 둘째, 혹시 계약을 하더라도 반드시 불법 폐기물 투기 시 모든 민영사상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이런 특약을 넣으세요. 셋째, 내 땅이라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주기적으로 특히 밤에 불시에 찾아가 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건 계약 전에 업체의 폐기물 처리 허가증을 받고 직접 관할관청에 전화해서 유효한 허가증이 맞는지 꼭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면 이게 최선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면 즉시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망설이는 순간 공범으로 엮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고 기록이 나는 공모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증명해줄 가장 강력한 알리바이가 되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처벌이고 더 무서운 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내 땅을 뒤덮은 이 쓰레기산을 치우는 비용이죠. 이 천문학적인 원상복구 비용은 도망간 업자 대신 땅 주인인 내가 다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재앙이죠. 결국 몰랐다는 말 한마디는 법정에서도 그리고 내 재산 앞에서도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잠깐의 이익을 위해 섣부른 계약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A씨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려주었으면 합니다.